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31일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날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뭐 증시가 좀 좋진 않지만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장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단 이제 여기 보고서 중에 삼성중공업 실적이 있었고, 삼성 SDI, 그 다음에 드라마, 주식 전략, 요건 아닙니다. 요건 좀 제가 지웠고요. 그리고 저건 내일 또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2월 중국 이제 석유화학 제품 스판덱스 얘기고, 모바일 디램, 반도체, 포스코 케미칼, KTNG, 자이에스앤디, 현대해상, 파크 시스템즈, CNG 하이테크, 티웨이 항공, 유로전 경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또 오늘 삼성전자 감사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보고서부터 좀 설명해드리고, 또 어제 한 분이 좀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보고서 다 읽고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삼성중공 오늘 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목표가 9,400원인데 다른 게 아니라 실적은 되게 안 좋아요. 빅베스라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회성 비용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있고, 올해는 흑자 낼 거라고 합니다. 이건 삼성중공업이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한 거죠. 야, 드디어 8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구나. 그래서 흑자 전환 가이던스 제시했고, 자력으로 이제 1분기부터 흑자 전환 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사실 조선사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계속 언급이 나왔고, 작년까지는 실적보다는 수주였는데 이제 올해는 실적도 좋아진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종 위주로 하고, 해양 플랜트도 수주를 어느 정도 확보했고, 또 추가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수주 정책 이어지고, 아무튼 이렇게 8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 8년이란 터널을 정말 악몽이었죠, 악몽. 삼성중공업도 정말 제 기억에 옛날에 상장 폐지 위험도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증도 몇 번 하고. 네, 어쨌든 이제 좀 다행입니다. 주주분들도 진짜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조선주도 올해 특히 작년 말이었네요. 연초에 한국조선해양 이제 현대 사무중공업 이제 상장 안 한다. 이것도 굉장히 호재였고, 또 피팅, 뭐 관광업체, 또 LNG 관련된 본행제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에어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향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안 좋다가 좋아지면 시장은 환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쁠 게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 SDI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일단은 실적은 뭐 밋밋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좋은 실적은 아닌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근데 이제 올해 그래도 좋은 실적 낼 것 같고, 뭐 일부 충당금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것 같고, 자동차 시장이 이제 핵심은 이거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커지고, 여기에 ESS 대용량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 저장하는 거죠. 이쪽도 동반 성장한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NCA 배터리, 요게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이게 좀 안정성이 있는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쓰이는데 46파이라 그래서 이제 4680 배터리인데 크기가 긴 이제 원통 배터리죠. 요게 아마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차분히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그동안 가장 투자가 소극적이었죠.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지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원 공시를 냈죠. SDI의 공급 계약. 그만큼 공격적으로 삼성이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삼성 SDI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왕따당했거든요. 이제는 그쪽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이건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뭐 내용은 제가 요약은 해놨는데,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은 여전히 좋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캡티브라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절대 고객사가 어디예요? CJ ENM. 콘텐츠리 중앙은 JTBC. 여기가 그 만약에 이 드라마나 이런 투자를 줄여버리면 수주를 적게 받으니까 안 좋겠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확장은 너무 좋아요. 그런 건 다 인정하는데 핵심은 어쨌든 그런 캡티브, 주요 고객사 여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게 이제 지금 요즘에 경기도나 광고 이쪽 이런 것 때문에 줄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CJ ENM, JTBC를 캡티브 채널로 둔.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삼성 SDS는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그룹사가 고객이죠. 제일기획도. 제일기획의 캡티브는 어디예요? 삼성그룹. 그러니까 그걸 캡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의 캡티브는 CJ, 콘텐츠리 중앙은 JTBC. 이제 요 용어는 알아두시면 이게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캡티브고. 그래서 이제 2월 9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요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만약에 줄여버리면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엄청난 경영난으로 투자를 줄인다. 그럼 주가는 급락할 거고, 반대로 아니다. 투자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리겠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모두 다 좋으려면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중소형과 대형 콘텐츠 제작사 모두 좋으려면 어쨌든 CJ ENM의 이 수익성이 좋아져야 돼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만이 투자 여력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음악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엔터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2조 원 내인 SMJYP 실적을 뛰어넘고 있어요. 3분기에만 340억. 이 CJ ENM 계열의 음악이나 이제 엔터 쪽이요. 돈 잘 봅니다, 진짜. 알짜 아이돌도 있고. 미디어가 좀 안 좋죠. 광고는 좋은데 티빙, 피프스트 시즌이라고 요게 1조 원 주고 산 미국의 그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이게 적자가 커요. 지금 벌써 1,000억 3분기까지.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근데 그 시기가 오고 있다. 왜냐면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이제 KT 그 시즌하고 합병하면서 일단 300만 명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오리지널 컨텐츠 이런 것들이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1조 원에 인수한 미국 제작사 피프스 이게 손실이 큰데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는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쁠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번에 구창근 대표가 새로 왔거든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이기훈 애널리스트의 CJ ENM 보고서 기억나세요? 한번 소개해 드린 거.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이 사람 구조조정 전문가다. CJ ENM한테 호재 아니냐. 약간 이런 거였죠. 근데 투썸플레이스 물적 분할 매각했고 올리브영도 중국 사업 구조조정 했고 모두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이번 오자마자 9개를 5개 사업부로 축소했고요. 이러면 비용이 줄어요. 가문설도 흘러나오는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용 통제를 하면 이거 또 드라마 줄이면 어떡할까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우선순위 뭐냐면 CJ ENM이 돈을 벌어야 돼요. 수익성이 자꾸 까먹으면 나중에는 결국엔 투자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수장이 와서 수익성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단 2월 9일에 아직 어떤 발표 있을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고서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SBS가 급등했죠. SBS 컨텐츠 오브 디즈니에 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대형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2월 9일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기 이제 그 캡티브 쪽에 들어가는 회색인데 비중이 꽤 높죠. 콘텐츠리 중앙은 좀 많이 분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CJ 푸드별 불적 분할로 매각한 다음에 영업손익 이렇게 됐고 올리브영은 이 영업손익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중국 점포. 아 이게 중국 점포고요. 영업손익 늘어났네요. 이 막대기가 영업손익 여기랑 좀 헷갈렸네요. 중국 점포 축소하고 CJ ENM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매출은 이게 올라오는데 미디어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미디어가 돈을 못 벌어요. 음악이 다 봅니다. 요거를 개선시키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월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게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 이제 마진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게 옷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재고 확충도 시작이 됐고 중국 경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 의견은 2월 3월까지는 회복한 다음에 2분기에는 근데 중국의 경쟁사가 가동이 증설 들어간대요. 가동 물량이 나오니까 좀 약간 머뭇거릴 수도 있다. 요게 이제 1월 손익분기점 있죠. 요걸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3월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회복된다. 뭐 효성 TNC죠. 사실 뭐 스판덱스 하면 대표적인 게, 아니면 효성 첨단 소재, 이 두 개 기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뭐 주가가 지금 당분간 좋겠죠. 그럼 일부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램 1분기 계약 가격 이제 리뷰가 나왔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이제 연구원님이 일단 적었고요. 22년부터 이제 부품 재고 조정 이제 들어간 스마트폰 회사들이 1년가량 이제 그 재고가 10주 이상이었는데 이걸 줄였어요. 더 줄일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 디램 재고는 더 늘어나겠죠. 삼성전자는 재고가 있는데 여기 휴대폰 업체한테 딱 보내야 되는데 휴대폰 업체 안 받아줘요. 쌓이죠. 근데 그게 거의 끝나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재고가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고, 계약 가격 하락률도 원래 20% 이상 막 떨어졌거든요. 4분기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18%, 뭐 15% 이렇게 점점 하락폭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좀 줄어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은 계속해요. 근데 그 하락의 폭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상승 반전하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고 수준이 뭐 일단 어쨌든 고객사가 좀 많이 재고를 줄여놨기 때문에 결국 재고 확충 시기도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고, HKMG는 뭐냐면 우리 다 밸류체인 기억나세요? 하이케이 이렇게 집합해가지고 차려시키면 전자가 이 마이너스인가요? 이 전자를 못 나게 딱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반도체 요 밖으로 이제 누설될 수가 있거든요. 예, 고사양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용량도 크고, 근데 이거를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이케이 소재를 써야 돼요. 유전율이 높다 하는 하이케이 요 소재를 쓰면 얘네가 못 나가게 이렇게 1년으로 정렬을 시켜버립니다. 그 소재죠. 그게 HK이고, MG는 뭐냐면 메탈. 예,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실리콘 안 쓰고요. 금속 쓴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적용한대요. 그럼 이게 이제 하이케이 쓰는 회사, 하이케이 ALD 전구체, ALD 장비, ALD 뭐 전구체 같은 거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또 DNF도 하이케이 소재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겠죠. 그리고 ALD 장비 어디에 합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예. 좀 확인해 보세요. 몇 개 있었죠. 주성, 뭐 유진테크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아무튼 이제 요런 기업들이 이제 요런 기술 변화에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그 반도체 함께 배우기, 그 부분 좀, 이게 증착 공정입니다. 하이케이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증착 쪽에 좀 필요한 거죠. 사실 여기 증착할 때 쓰이는 소재니까.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건데 대규모예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40조짜리고요. 예, 지난 번에 3년간 13조 원짜리에 이어서 역대급입니다. 정말 최고의 계약을 따냈죠. 10년짜리. 예, 전기차 700만 대인가 아마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일 거예요. 예, 그래서 상반기 내에 또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도 높아진다. 어쨌든 삼성 SDI가 굉장히 공격적인 좀 투자 발표를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요새 주가 오늘 또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그동안은 수주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가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수주가 또 터지면 움직이는 거죠. 그럼 결국엔 지금 수주가 있는 기업들 또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수주 공백기에는 숫자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 실적.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수주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실적에 좀 연동된다.
아니면 테슬라 주가에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게 쏴버렸기 때문에 수주에 또 연동이 되겠죠. 약간 그러니까 같은 양극재도 좀 차별화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비싸죠. 포스코 케미칼 엄청 비싸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하는 게, 아무리 비싸도요, 밸류가 정말 뭐 100배, 200배여도 뭐 엄청나게 저렇게 공급을 하니까 뭐 개 성장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가 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건 그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잖아요. 이게 끝나는 게 보이면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고평가주를 이제 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비싼 건 다 하는데도 막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계속 가요, 그냥. 결국 사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고평가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렇게 수주나 실적을 뽑아주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사가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고평가주 사서 망가져 버리고, 어떨 때는 고평가주가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근데 단 분명한 건, 고밸류 기업들은 각별히 조심은 하는 게 맞아요. 급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는 기업들은 간다는 거. 그러니까 100%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공급 계약으로 주가는 견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전체의 호재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제 앞으로 양극재 기업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수주를 따내거나 인플레 감축법 구체화되면 거기서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움직임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KTNG가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공시를 한번 이게 못 보여드려가지고, 요거 이제 오늘 공시고 어제입니다. KTNG가 어제 여기 공시가 좀 나와 있는데, 필립 모리스에 앞으로 15년 동안 그 전자담배 있죠. 그거를 한국 판매 말고 한국 외쪽에는 필립 모리스한테 넘긴 거예요. 너네가 판권 가져가라. 네, 굉장히 KTNG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거죠. 네,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사이 관계가 되게 돈독하죠. 세계 최대 또 담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큰. 그래서 그런 공시 내용이 있었고, 그거 설명해요. 15년짜리 장기 계약 160억 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전자담배 사업부를 키우려고 그래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시장이. 저번에 우리 한번 KTNG 공부해봤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할 것 같고, 유럽 31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이거 외에도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PBR은 이제 1.3배인데 주가 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하이투자증권 자료에 의하면 1.3배니까 지금 무릎이 1.1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애널리스트마다 좀 달라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지금이 1.1배거든요. 비싸진 않죠. 1.3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9만원 좀 깨지면 그때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일부 있었는데 이거 거절해 버렸죠. 아무튼 제 생각엔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케이스니까 8만원대 가야 좀 매력 있지 않나. 배당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9자보다는 8자일 때가 기회다. 일단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내용인데 조금 지금은 밸류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얘기고, 자이SND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근데 좀 아쉽게도 연결자회사 자이 CNA, LG 건설이죠. 옛날에 LG그룹의 물량을 도맡아서, LG가 반도체 아니고 그 디스플레이 공장, 2차전지 공장 지으면 자이 CNA가 이제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물량들이 잡혀가지고. 근데 이 그룹사 공사 있죠. 이런 거는 금방 실적이 반영돼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아마 8% 정도 상회했어요. 60.8%.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23년, 24년에는 역성장, 그러니까 수주가 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주택은 안 좋죠. 다만 이제 아파트 관리하는 사업 있죠. 홈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데, 요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GS건설의 자이 아파트들을 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요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24년도 실적을 좀 감소시켰고,
주요 포인트는 일단 LG그룹으로 계속 수주가 나온다면 뭐 이 우려감 해소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주나 실적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현 주가 PER 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주가예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부동산 PF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하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실적도 좋고, 그래서 퍼 2배에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LG건설 그러니까 LG의 그 건설회사죠. 그걸 인수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건 명백한 좀 팩트가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현대해상은 BNK의 김인연구원님이 뭐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싸죠. ROE가 14.2인데 PBR이 0.6배는 너무 과도하게 싼 거죠. 배당도 6.7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주, 은행이 달렸고 보험도 달리다 폭락을 했는데 내려온다면 또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어떤 거든 오를 때 쫓아가지 마세요. 기다리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배당주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포트에 한두 개는 꼭 담는 게 좋다. 근데 그거를 담으시려면 기회를 노리셔야죠. 급락할 때. 예, 오를 때 사면 안 되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금융지주도 목표 주가 저희 당사에서 올렸고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손실로 잡혀서 작년에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도 부진했는데, 다만 이제 요즘에 이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크죠. 그래서 이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브로커리지라든가 이제 뭐 개인들 매매하는 거 수수료, 이 운용이익 중심으로 올해 실적 괜찮아질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저평가 맞아요.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2배 이상인 10% 이상인데, 그럼 보통 PBR 1배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0.44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극도로 저평가인 이유는 증권 PF, 이런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진짜 해결된 거 맞나? 부동산 경기 또 망가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 다만 이제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도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래서 STO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각 투자 아시죠? 뭐 이렇게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내가 1억짜리 미술품은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제 공동 소유하는 거죠. 일부 조각만. 예, 그거를 증권사에서 하게 이제 규제를 허용해 준대요. 증권주들한테 새로운 이제 어쨌든 매출이 창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죠. 또 외국인 등록제 폐지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증권주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지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싸졌고, 그래서 부동산 리스크만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BNK의 이민희 연구원님의 이제 파크 시스템즈, 이거 아시죠? 우리 원자혁명 우리 다 배웠어요.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실적이 괜찮았어요. 기대치에 실적이 좀 부합을 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많고, AFM이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그 원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원자현미경으로 막 반도체 엄청 안 보이는 것들. 그래서 반도체 HBM이라고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가 만든 거 있죠? 이렇게 쌓는 거. 거기에 결함이 있으면 또 이런 걸로 봐야 돼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많이 필요하고, 또 EUV가 오염이 생겼거나 뭐 잘못됐을 때 마스크가 EUV요. 그거 리페어가 수리 장비입니다. 그게 또 한 대가 출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주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 이제 매출도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산업용 원자현미경 시장이 워낙 커지는데 이게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 요즘에 올라서 좀 비싸졌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싸진 않아요. PER이 뭐 20배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다만 그만큼 왜 고밸류 받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만큼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밸류를 받는다. 다만 이제 신규 투자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박정훈 연구원님이 CCSS라고 아세요? STI랑 한양 ENG 가는 거. 중앙화학약품 공급장치. 그거 만든 회사예요. 우리 다 아는 그
중앙화학약품 요겁니다. 요거. 근데 거의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고순도 화학약품을 이제 공정에서 이거를 이 화학약품들을 뿌려줘야죠. 네. 그래서 반도체 인프라 투자 들어갈 때 수혜주인데 지금 삼성은 인프라 투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또 다이킨이란 기업하고 합작회사를 통해서 에칭가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평택이 이렇게 반도체 공장 투자 들어가니까 성장 지속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218억 정도. 삼성전자 주가와 좀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뭐 다른 부분과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어쨌든 공장은 지어요. 1년에 하나씩. 인프라 부분 투자. 그럼 공장 지으면 인프라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그 외에 신사업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다이킨 첨단 머티리얼즈 코리아 지분법 이익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에칭가스 요거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장비만 하는데 소재 쪽으로도 조금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킨 첨단 머티리얼즈 코리아가 일단 영업이익률 15% 정도 일단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지분법 이익으로는 13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 지분을 쪼개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공장 이전 준비 중인데 현재 2배 정도로 이걸 확대한다고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신사업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 아시죠? 베이킹소다 그거예요. 그걸 이제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베이킹소다 만드는 그런 건데 그 원료가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그거를 근데 그 중부발전이 화력발전소 부분을 축소하다 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 CO2 나오죠. 이산화탄소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계획은 좀 구체적인 계획은 사라졌다. 그 다음에 구리 AIM 방열 기판인데 어쨌든 방열 기판은 기존 투자 대비 비용이 낮고 원가 경쟁이 높다. 예, 그러니까 열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배출해 주는 거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요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PTFE, PFA 기반의 불소수 제조제. 이게 좀 어렵죠. FCCL이 뭐냐면 FPCB 아세요? 우리 이렇게 휘어지는 PCB. 요거 소재예요, 원재료. 예. 근데 약간 좀 특수한 저유전율을 갖고 있는 그런 FCCL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유전율이 낮으면 신호 손실이 적어서 사용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근데 구체적인 매출 로드맵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사업 다 이 성장성은 있는데 명확하게 뭐 구체적인 지금 뭐 성과가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가 찾아본 건데 여기 베이킹소다.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치약으로 치석 제거하는 거. 입안에 박테리아를 죽여주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하고 소금과 같이 사용 시 충치 예방이 좋다. 예, 빵 구울 때 또 필요하죠. 근데 베이킹소다를 운동 전에 섭취하면 피로감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인체와 환경에도 되게 무해하고 그래서 매년 한 23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 가성소수와 이산화탄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방열기판은 반도체 가동 중에 발생하는 열이 있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외부로 방출시키는 겁니다. 기판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자동차 쪽이나 이런 전자부품들이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좀 많이 쓰이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CNG 하이테크는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근데 핵심은 뭐죠? CCSS다. 다른 건 다 심사업이고 성과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너무 막 큰 기대보다는 실제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기대할 건 많은데 예, 핵심은 CCSS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다. 요겁니다. CCSS 이게 탱크로리로 받아가지고 화학약품 여기 이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밸브를 통해서 이제 뿌려주고 여기 또 양산 설비가 있는데 일정 압력과 유량으로 연속해서 공급도 해준다. 요런 좀 장치라고 합니다. 요 소재를 쓰면 이렇게 접착력 양호하고 내화학성이 다 좋대요. 이 2개 소재를 쓰는 이제 그걸 만든다는 얘기죠. 예. 요 FCCL 요겁니다. 요 소재를 가지고 FPCB를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또 소재 중에 하나가 요런 거.
요게 들어가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단점은 전환사채가 있어요. 12,569원에.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주가 상승 시 잠재적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그건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2,000원 여기 이 물량 그러니까 이 13,000원 정도 갔을 때는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전환사채가 적은 물량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TA항공 지금 되게 주가 많이 올랐죠. 일본 여행학들 그리고 근데 여기 정현승 연구원님은 안 좋게 썼어요. 목표 주가 낮추고 2분기 이후 회복 강도가 약해질 거고 운임은 떨어진다. 주가 핵심은 여객운임인데 이거 어차피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고물가로 결국 사람들 여행 수요 줄 거고 항공사가 공급을 늘리니까 경쟁 심화를 감안하면 고운임 지속은 어렵다. 그리고 4분기는 적자고 1분기는 흑자 전환한다. 그래서 약간 아직도 보수적인데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센터모란 여기 블로그 분이 계세요. 이분도 제가 이제 저도 자주 보는 글인데 뭐 정말 이분은 보통은 아니시더라고요. 읽어봤거든요. TA항공도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항공주 좋게 안 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왜냐 이제 구조 자체가 유상자도 많이 있고 돈 벌어도 주주들한테 나눠주기도 어렵고 그죠? 배당도 없잖아요.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허덕이죠. 자금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11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저도 보수적으로 봐요. 사실 그래서 뭐 그건 그렇죠. 각자 생각들은 다른데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항공주 저비용 아니 뭐 대한항공 이런 거보다 저비용 항공사 있죠. 그 중에서도 뭐 TA항공도 이제 이렇게 좀 써 있는데, 예. 근데 한번 요거를 뭐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이분은 어떤 논리로 이렇게 썼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이 TA항공 투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대부분은 LCC를 이렇게 나쁘게 보는데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고 약간 보수적으로 예. 주가도 좀 올랐잖아요. 근데 왜 이 센텀 호랑이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까? 그 논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TA항공 그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보수적이죠. 여기 운임 하락하는. 근데 저 센텀 호랑이님 의견은 뭐냐면 운임 안 떨어진다. 쉽게 여전히 비싸다. 왜냐 공급이 많이 못 는다고 했고 TA항공은 공급을 많이 항공기를 좀 도입을 했는데 경쟁사들이 좀 도입을 지금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런 거 이제 약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저런 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가 참 좋은 게 정말 고수분들이 많아요. 블로그에. 예,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저 센텀 호랑이님 여기 요 애널리스트 분 이분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가 맞을지 모르죠. 그거는 그잖아요. 운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나봐야 아는 건데 한번 그 센텀 호랑이님의 한번 논리도 적어 보세요. 직접.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유진연구원 이게 뭐냐면 유럽 좋아지죠. 예, 경기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죠? 뭐 누가 봐도 명확하죠. 이건 천연가스 가격 급락했고 유럽 경기 무역 수지 다 돌아선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둔 거예요. 왜 달러가 약한지 예, 유럽이 좋아요. 중국과 요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가 좀 있는데 소니가 실망스러운 사전 주문으로 PSVR 이게 VR, AR, VR 기기 기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 영향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아마 올해 하반기인가 연말에 아마 출시할 것 같은데
아무튼 소니는 이 게임이죠. 게임상에서 보는 거거든요. 가상 세계를. 근데 이게 예상에는 좀 못 미친다라는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원래 200만 대 목표로 했는데 100만 대로 축소한다. 그래서 악재죠. 예, 당연히 좀 좋진 않다. 이게 반도체에는 큰 영향 안 주겠지만 VR, AR 관련주들한테는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거. 그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이제 경영 실적 오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미래 반도체 김영건 연구원님이 요새 또 굉장히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 코멘트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역시 언급이 없었고요. 예상을 어느 정도 하긴 했죠. 삼성은 인위적 감산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인위적 감산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번에도 없었고, 근데 다만 인위적 감산은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안 했어요. 톤이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이게 인프라 투자는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CNG 하이테크, 한양 ENG, 뭐 STI 이런 기업들이, 세보 MEC 이런 기업들이 인프라 관련주죠. 근데 반도체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저 인프라들이 들어가요. 근데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장비 입고를 안 시켜요. 뭐 원익 IPS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주성 장비가 들어가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합니다. 인프라만 해놓는 거죠. 근데 저 인프라는 업황 상관없이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고, 근데 어쨌든 이제 최적화 위해서 유지 보수를 강화하고 설비 재배치인데, 근데 뭐 감산한다 뭐 그런 표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언급이 없었어요. 감사 언급 자체가. 네, 그냥 투자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뭐 멘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R&D 비용을 늘린다, 비중을. 연구개발. 그럼 사실상 감산이에요. 저걸 늘린다는 거는 저만큼을 약간 웨이퍼 투입이 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연구개발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일부를. 그러면 약간 자연 감산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일부 감산했다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고, 스마트폰은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아무튼 D램, 낸드 10% 후반 정도로 성장할 것 같고,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에 그렇게 민감한 게, 탄력성은 뭐냐면 가격이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가격이 오르면 좀 덜 구매하고. 서버는 그런 제품 아니라는 거죠. 네, 아무튼 서버는 올해 20% 정도 성장, 모바일은 10% 정도. 모바일은 아마 하반기에 우리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3나노 자신감 표출을 했고요. 1세대 지금 제품인데 수율 괜찮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챗 GPT를 물어봤나 봐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 예, 평가절하한 게 아니라 의미 있다. HBM 요거 아시죠? 예, 요 고대역이라 그러죠, 이렇게. 예, 고 메모리 이쪽에 쓸 것 같다. 요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못 보여드린 것도 있어가지고, 아까 KTNG 있었고 어제 한국카본이 본행제 있습니다. 원래 한국카본은 제가 알기론 본행제를 삼성이나 현대중공업 쪽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알기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한국카본이 대우에 납품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급을 한 건 아니고요. LOI라고 이제 약정서를 쓴 것 같아요. 3개. 예상 계약금. 그래서 예상입니다. 근데 대우에 납품한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 기존 고객이 아니거든요. 대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본행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급했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어제 공급 나왔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고요. 오늘 현대미포조선 또 공시가 떴습니다. 예, PC선. 예, 그래서 화학제품 운반선이고, 아무튼 수주가 또 되고 있고, 멀티캠퍼스는 뭐냐면 온라인 삼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성인 뭐 이런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막 직무 때문에 교육 받잖아요. 그럴 때 멀티캠퍼스 같은데 온라인 접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회사인데 이번에 어쨌든 실적도 지난주에 잘 나왔던 것 같고, 그죠? 예. 근데 이번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BS 컨텐츠 허브가 디즈니의 프로그램 매출 대비 얼마인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계약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정확히 안 나와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규모일 가능성도 높겠죠. 아예 그냥 백지수표 아닌가요? 이거 안 써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SBS 콘텐츠 허브, 그리고 뭐죠? 이게 드라마인가요? 아니면 예능인가? 어쨌든 정확히 모르겠고, 아무튼 SBS가 또 SBS 콘텐츠 그쪽이죠. 그래서 둘 다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이제 또 전자공시가 하나 떴는데, 그 DK락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뭐 수소주로도 유명했는데, 이제 원래 피팅이죠. 개장용 피팅이라고 하는데, 그 피팅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우즈베키스탄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건설사 같은데, 노보 컨스트럭션?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밸브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이제 산업재 기업들이 요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또 공급 계약 공시도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한번 제가 좀 메모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 제가 여기까지는 안 보여드렸죠. 아바코가 있었고,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죠. 이거 어제였고, 자이에스엔디는 한번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어쨌든 매출 인식이 좀 되면서 급증은 했지만, 네, 너무 당겨 반영한 부분도 있지 않냐. 네. 근데 아무튼 PER이 지금 1.65배예요. 계산해 보면. 참, 네, 보기 드문 경우고, 진에어가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었어요.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고밸류 기업이라 좀 주가 그동안 부진했지만 깜짝 실적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일단 이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좀 실적으로는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좀 빨리 했네요, 제가 대한. 그리고 바로 시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황 전에 제가 이제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죠? 편지가 와서 한 분이 이제 작년에도 한번 보내주셨던 분인데,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여기 제가 요 채널 하기 전에 예전 채널에서 이제 하고 있을 때 한번 보내주셨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23년 2월을 앞두고 있는 어느 추운 날입니다. 창원에 사는 이사님 찐팬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친환경주가 우여곡절 끝에 목표 수익에 이르게 되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사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또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과 함께했고, 어느 만큼 왔는지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어 어려움도 느끼며 주식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순간도 있었고, 저는 또 그렇게 설렘과 긴장, 두려움과 기대 사이를 오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본업이 바빠져 이사님 영상을 주말에 몰아보는 일이 많아졌지만, 요새 보니까 주말에 몰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본업이 더 중요해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우선이지 투자가 우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요걸 보시는 게 더 낫죠, 당연히. 예, 그래서 어쨌든 계속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고, 1년 넘게 들고 있던 엔터주가 요즘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BTS 군입대, 뭐 여러분도 아시는 그 하이브겠죠. 단체 활동 중단으로 급락하기 전까지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가 매도 시점을 놓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비중은 안 컸는데, 신인그룹 이제 뉴진스가 심상치 않음을 좀 직감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이브 공부 좀 하고 비중을 늘릴 시점을 지켜보다가 11만 원대면 거의 바닥 아닌가요? 거기서 비중을 좀 많이 실었고, 평단 낮춰서 다행히 그 시점부터 바닥 찍고 많이 올랐죠. 한 19만 원까지 갔으니까 강세를 지속하는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생각한 목표가 와서 기분 좋게 익절하고, 고밸류인 점을 감안해서 다음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하이브를 겪으면서 또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엔터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비교 분석했고, 어느 순간 확신이 생겨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비중을 늘렸기에 지금의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요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결국엔 꾸준함입니다. 주식시작하고 이사님 방송 계속 듣고 기록하며 쌓아온 것들이 어느새 많이 부족했던 저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었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았는데 버티고 견딘 보상의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사님이 늘 변함없이 공부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이사님 방송 들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며 애썼고 지금보다는 다음을 그 후를 미래를 앞서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안목을 기르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존경하는 이사님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사님과 공부하며 계속 성장하는 올바른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사님 새해 인사가 좀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결국 이제 하이브도 큰 손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또 거기서 바닥에서 용기 있게 한번 지르신 거죠. 그래서 성공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절대 어떤 정답도 없고요. 뭐 제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려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의 성향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만의 정답을 꼭 찾으셔야 되겠고 이런 경험이 사실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서 큰 수익도 내보고 큰 손해도 내보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사실 쌓이는 거예요. 물론 손해 안 나는 게 좋죠. 큰 손해 안 나는 게. 근데 투자하면서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해는 손해대로 이익은 이익이 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있죠. 그냥 왜 이게 내가 수익이 났고 왜 손실을 봤는지 이거는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시니까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고 그런 경험들은 최소 3년은 걸려요. 이걸 한 바퀴 이런 장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느끼면서 아 이럴 땐 더 사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시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잘하고 계시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시장은 작년보다 괜찮으니까 좀 용기를 계속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요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인상주의님 그 요새 텔레그램 하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좀 요거를 하나 이제 캡처해서 올리셨는데 뭐 그 평생 동안 끝없이 무엇이 효과적인지 생각했다. 요게 이제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래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다. 인생에도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참 좋은 문구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워런 버핏은 평생 동안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계속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하면 포트폴리오 운영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많은 투자들이 뭐가 정답인지 종목수 몇 개고 현금 비중이 적정한 게 뭔지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식이 없어요. 버핏도 마찬가지고 버핏도 매번 수정하는데 이게 한 개가 맞는지 10개가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데 막 이 고정관념을 너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뭐 이게 어떤 분은요 100개 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선 100개가 정답이고 한 개 집중 투자로 떼돈 버신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신 분도 계시죠. 큰 돈을. 그럼 그분한테는 그게 정답인데 반대로 어떤 분은 100개로 엄청 까먹고 어떤 분은 한 개 투자해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약간 비슷한 정답은 제시해드리죠.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누구도 진짜 절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속 경험을 쌓아서 자기만의 그 적정 종목수를 찾아내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정답 없고 버핏도 저러는데요.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종목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종목이 적을까? 네. 그런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적인 건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좋아져야 되겠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런 기업이라면 사실 뭐 100개 갖고 있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인 기업을 100개 갖고 있으면 그게 문제는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기업이 더 중요한 거는 같아요. 종목 수의 우선은 예,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경험적인 측면 각자의 스타일 또 아까 방금 여기 그 이렇게 편지 보내주신 분 이런 걸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오늘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 끝나서 시황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이틀째 급락을 했고요. 이제 2,500 갔다가 정말 마의 벽이죠, 2,500.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여지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공식대로 움직여요. 근데 주식시장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어제 설명드린 대로 저희 당사는 계단식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좀 기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갈 때 조심하시고 급락할 때 이렇게 막 무서울 때 오히려 좀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오늘 빠진 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빠졌고요. 오늘 외국인이 팔아버렸어요. 그죠? 오늘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외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원인을 제공했고, 보시다시피 뭘 팔았습니까? 전기전자 5천억을 팔아버렸어요. 지난 1월달 동안 전기전자를 오늘 빼고요. 얼마를 샀냐면 외국인들이 지난 1월 2일부터 전기전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4조를 샀어요. 4조. 네, 근데 오늘 이제 5천억 팔아버린 거죠,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샀던 거 좀 정리하면서 약간 핑계거리도 생긴 거죠. 야, 이 정도면 삼성전자 됐다. 이런 이제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감산도 안 한다면서 예, 이제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빠졌다라고 증시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오늘 이 와중에도 포스코 케미칼 좋았고요. 의류주 괜찮았고 음식료 쪽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뚜기 좋았고요, 오늘. 예. 반면에 오늘 이제 섹터 쪽에선 조선주가 삼성중공업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 그룹은 이제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한국조선해양 괜찮았고, 피팅주가 오늘 또 강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피팅주들도 쫓아갈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한번 올 것 같다. 그걸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고요. 로봇주는 뭐 각자 판단대로 하시고 계속 올라갑니다. 또 조심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무색할 정도로 가는 것 같고요. 해운주 오늘 좋았습니다. 타이어 업종에서는 효성 TNC가 여기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챗 GPT는 오늘도 강했네요. 일부 기업들은. 근데 이제 기업마다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종합상사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어요. 여기 효성 TNC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일부 비메모리. 오늘 한미반도체가 14,000원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빠지면 보통 같이 빠지는데 이게 또 약간 기업들마다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오늘 괜찮았고요. 예.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도 오늘 좀 일부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조선기자재 오늘 좋았고요. 예. 한국카본은 아까 이제 공시 한번 설명해드렸고, 2차전지 괜찮았고요. 광고, 골판지, 미용의료기, 원전, 예. 전기 자전거, 음성인식, 편의점. 오늘 편의점도 괜찮았어요. GS 리테일도 저번에 오리나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좋아진다라고 쓰긴 썼거든요. 일단 업데이트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오늘 이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오늘 여기 특징 보이세요? 삼성향 기업들이 좋았죠. 포스코랑 신흥 SEC 기억나세요? 네. 삼성 SDI 밸류체인이죠. 상신 EDP 대표. 원주는 포스코 케미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규모 공급 계약에 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이제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은 조금 다시 반등했고, 건설주가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게 좋았고, 대우건설도 실적은 좋았는데 약간, 근데 대우건설은 아까 잠깐 보니까 약간 일회성이 좀 약간 일부 있었던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보고서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실적 때문에 좋았고요. 철강주도 오늘 괜찮았고, 석유화학도 괜찮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미국의 빅테크가 급락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 실망을 좀 한 거죠. 왜 감산 안 하냐,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실망 매물로
했겠고. 근데 어제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김영건 연구원이 의견대로 감산을 안 한다고 해서 방향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고 6만 원 깨진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럴 것 같고 또 그 감산 인위적 감산을 안 한다 그랬지 자연 감산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설비 그 연구개발 비중 늘린다는 얘기 뭡니까? 그쪽을 더 늘린다는 거는 약간 공급 줄인다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산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아무튼 이제 오늘 IT 대표주 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정유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에너지주가 좀 부진했던 것 같고 자동차주들도 오늘 조금 부진했어요. 막판에 좀 밀려버렸죠. 기아가 다시 좀 빠졌고요. 현대차랑. 그리고 오늘 통신주, 뭐 영화 관련주, 뭐 증권주, 일부 기업들. 오늘 증권주도 뭐 일부 기업들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게임주. 그래서 오늘 어쨌든 코스닥은 그래도 좀 버텨줬는데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부진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보시면은 오르는 게 더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자가 너무 좀 이렇게 반도체 그 하이닉스까지 좀 빠지면서 그게 영향을 좀 크게 줬다. 전자랑 자동차 쪽. 그게 좀 부담이었지. 다른 업종들은 오히려 종목 장세. 그러니까 장이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가. 예, 아주 막 급락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이제 진정되면 다시 좀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코스피 대형주는 뭐 진짜 2차 전지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그냥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파란색입니다. 대부분 다 파란색이 너무 많아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그러니까 좀 큰 기업들은 좀 빠졌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좀 수익성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보다도 실적, 실적 때문에.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보고서를 좀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실적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실적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실망 매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한온 시스템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HD 현대는 정유회사고 GS도 정유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갔고요. 아모레 올라갔고 두산바켓은 좀 빠졌고 현대오토모빌은 실적 좋았고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급나가니까 포스코 케미칼 경쟁사잖아요.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원래 삼성 SDI 메인 그 공급처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뭐 40줄 찍어버리니까 이게 좀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랬고 오늘 반면에 JYP가 연일 신고가고요. 대우조선, 스튜디오 드래곤 좀 강했고 휠라홀딩스. 요새 휠라홀딩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하락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CJ ENM도 조금씩 올라오고 LS도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고 SM도 오늘 좋았습니다. 엔터주는 여전히 괜찮네요. 아무튼 요런 좀 오늘 흐름이었고 효성TNC 같은 이제 약간의 그 중국 관련된 기업들 석유화학도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어제 좀 못다한 것까지 해서 좀 일부 해드렸는데 조금 더 좀 남아있는 것들은 또 내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제가 내일은 또 오후에 좀 다른 약간 강연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장 끝나기 전에 이제 녹화를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 그 뭐죠? 10시죠. 10시 10분에 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참석해서 좀 또 같이 소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이 방송 통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약세장이 좀 끝나고 시장 분위기가 이제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텐데,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좀 안 가는 기업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 가지고 잘 좀 인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